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시죠? 제가 2016년에요. 네. 그 신축 투룸을 2개 분양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 하나는 서초동이고 하나는 송파동인데요. 네. 이게 지금 임대주택 사업자를 안 냈는데 네. 매도가 안 돼서요. 지금 손해를 보고 파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냥 몇 년 있다 파는 게 나은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 아, 일단 송파구랑 서초동 두 물건 말씀 주셨는데 둘 다 신축인 건가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신축의 투룸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아직 임대주택자는 등록 안 하셨고 매도를 하셔야 될지 이제 보유를 하셔야 될지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동인지 좀 더 자세하게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송파구 송파동 143-1이요. 134-1이요? 143-1이요. 아, 네. 송파구 송파동은 143-1이라고 말씀 주셨고요. 그렇다면 서초동은 어디일까요? 서초동 1564-15번지요. 1564단지 4-15번지요. 아, 15번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송파구와 서초동 보유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이에 대한 고민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빌라를 2개를 구입을 하셨는데,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님이 이 목소리가요, 예. 왠지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한테 막 꾸지람하는 듯한 그런 목소리예요. 느낌이. 왜냐하면은 왜 이런 걸 샀을까 이런 느낌 있잖아요. 저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드릴 테니까 예. 차분하게 한번 같이 의논을 해보십시다. 네. 2016년에 신축 투룸을 구입을 했어요. 예. 자, 구입가가 얼마일까요? 송파 송파가요. 거는 송파. 송파는 2억 8,500이요. 2억 8,500이요. 2억 8,500. 예. 285. 예. 그때 당시에 입주할 때는 신축 2016년도에 입주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거의 다 지어진 상태로 분양받았거든요. 아, 거의 지어졌군요. 예. 거의 그러니까 후분양이다, 그죠? 예. 후분양에 했는 거를 그러면 전세를 얼마 정도 있었죠? 전세가 그러니까 그때 거의 다 전세가 2억 3천에 나갔어요. 2억 3천? 예. 그러면은 2년이 됐는데 2년이 지금 됐잖아요. 예. 그러면 전세 다시 만기를 했으니까 다시 했을 거 아니에요? 전세 만기가 다음 달이거든요. 아, 그러면 그 전세 시세를 얼마로 보세요, 지금? 부동산에서는 2억 5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근데 기존 세입자한테 그냥 뭐 2억 3,500 정도에 그냥 재계약할 생각이거든요. 아니, 부동산에서 2억 5천인데 뭐 하려고 2억 3,500이 해요? 아 근데 요즘 전세도 보러 온 사람이 없다 그래서요. 여러 군데 전화해봤는데 네. 전세를 빼기가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기존 세입자한테 네. 계약을 하는 게 나을 거다라고 다들 그러셔가지고 몇 군데 전세를 찾는 사람이 없었어? 예. 예. 2억 5천인데 2억 3,500이나 뭐 한 요 정도 수준으로 예상을 한다. 이런 얘기다. 그죠? 좋아요. 자, 지금 봐보면은 서초구에도 샀다고 그랬죠? 예. 이것도 제가 판단했었을 때는 이와 유사한 물건인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면은 유사한 물건이 강남이잖아요. 강남구 그러니까 강남구는 아닌데 서초구고 송파구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면은 또 하나 2016년도에 신축 구입했는 거는 다 이럴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자, 예를 들어서 2016년도면 2년인데 2016년도에 제가 분양해 줬던 거, 제가 줬던 걸 생각을 해보면은 다른 지역이에요. 강남 3구는 아니에요. 역세권이지만. 자, 그쪽에서는 제가 기억하기에 2억 7천에서 2억 8천대 분명히 저도 분양을 했어요. 그쪽 지역도. 그런데 전세 가격을 2억 4천에서 2억 5천 예상했고 지금 현재 전세가 2억 7천에서 2억 8천에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구입한 가격만큼 거의 왔다는 거잖아요. 예. 자,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봅시다. 후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후분양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시청자분님이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분양한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선분양을 한다는 거는 미리 돈을 좀 당겨서 쓰겠다는 의미죠. 네. 그만큼 건물을 짓는 기간에 대해서는 새로운 분양자들은 그 기간에 대한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불안감과 위험을 안고 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만큼 단가는 조금 낮을 수밖에 없겠죠. 아, 예. 그러면은 후분양을 한다는 거는 기존에 선분양했는 것보다 분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든 돈을 다 들여서 건물 완공해 놔놓고 파는 거잖아요. 예. 그럼 더 받아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겠네요. 예. 예, 듣고 계시나요? 잘 안 들려요. 네. 예, 맞죠? 그다음 두 번째는 예. 지금 방금 얘기했는 케이스는 건물 모양이나 구조나 위치나 이런 것들이 다 좋은 물건인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만약에 위치가 너무 안 좋거나 안에 구조가 너무 안 좋거나 무언가 경쟁에서 떨어지는 그런 물건이 있다고 가정을 해요. 예. 그런 물건은 선분양이 안 되겠죠. 예. 안 돼서 후분양하는 경우도 또 있을 수 있겠죠. 아. 그러면은 어느 쪽인지를 우리 시청자분님이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근데 제가 판단했었을 때는 두 가지 다 적정히 믹스가 되어 있을 확률도 높고요. 1번일 확률도 굉장히 높다고 저는 봐요. 우선 이 송파동만 하더라도 지금 송파구에서 기존에 있는 9호선까지 거리가 8, 9분, 10분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송파에 들어와서 이 집에 거주하는 사람을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여기 와서 거주할까요? 자, 우리가 강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강남으로 출퇴근하기 위해서 거주한다라고 가정을 해요. 왜? 일자리 때문에 출퇴근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강남 안에 있는 사람은 도대체 왜 거기 앉아 있을까요? 강남에 있으면서 비싼 비용 내면서 강남 밖으로 출퇴근할까요? 아니요. 잘 안 하겠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아파트를 가지고 아이를 키우면서 사는 사람 경우에는 밖으로 출퇴근도 하겠죠. 아이 교육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빌라에는 두 사람이 들어와서 사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출퇴근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강남 안에 송파동 여기가 뭐 입지가 좋아서 주변 환경도 어쩌고 뭐 그런 거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와서 살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역으로 얘기하면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이 지역이 송파에는 속하고 있으나 굳이 송파 주변에 있는 빌라에 비해서 크게 얘가 비싸게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없는 거죠. 예. 그런 여건에 있는 물건을 사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 가격이 올라는 가는데 더딜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이제 전세가 지금 뜸하고 잘 안 나간다. 맞아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랬다가 또 조금 또 잘 풀렸다가 막 이렇게 되거든요. 불과 수개월 전, 5, 6개월 전인가 어때 때는 물건이 없어서 못 나갔어요 또. 그거는 이제 변동을 해서 가는 거는 맞는데, 순차적으로 지금도 역세권의 물건 지리적 입지가 좀 괜찮은 입지에 있는 물건들은 전세 잘 나가요.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물건도 서초구 거는 제가 분석 안 해도 똑같아요. 딱 결론이 그렇게 나와요. 똑같은 어떤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이런 물건은 강남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전세가 올라는 호가는 올라갔는데 전세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의미가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금액은 강남인데 투자 금액이 한 5,500밖에 안 된다. 와 싸다. 충분히 그럴 수 생각이 있었지만 그냥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다. 투룸은. 투룸 자체를 접근한 것을 잘못했다거나 그런 뜻은 전혀 아니다. 잘 접근했어요. 투룸을. 다만 이걸 딱 보면서
시청자분님은 머릿속에 나는 용산, 강남 하고 못을 찍어갖고 간 것이 아니냐. 제 얘기 틀렸나요?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강남 용산을 찍는 것이 잘못됐던 거 아니에요. 그것만 찍어갖고 무조건 가는 거는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물건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런 물건들은 크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손에 날 일은 없어요. 장기적으로는. 그러나 똑같은 투룸이라도 효율성 있는 투룸이 좋은 건데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물건을 구입을 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비효율적인 투자가 된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정리를 좀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런 투자는 무조건 전세가 잘 나가는 지역이어야 돼요. 전세가 잘 안 나가는 지역에는 강남 아니라 강남 할아버지라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 전세금이 나가줘야 올라줘야 이 돈으로 빨리 회수가 되거든요. 투자금이. 그런 건데 전세금이 안 올라주면 회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역세권, 여세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역세권으로 갔었을 때는 투자 금액이라도 확 작아야 돼요. 그러면 조금 올라줘도 빨리 회수가 되잖아요. 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좀 어중간하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정리를 하시고 다시 한번 자산 재편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자,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